오늘 이제 3주차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설날 껴서 또 한 주 쉬게 되는데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연속 데이터 입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연속 데이터. 지금 주간 출고 현황 보고표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샘플 한번 불러 볼게요. 선생님 저 복사한 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파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열기를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 2013은 요 열기 화면이 좀 달라요. 2007, 2010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열기 눌러서 컴퓨터에 가면은 일단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찾아보기 눌러서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없죠. USB 메모리를 찾으셔야 되겠지. 그렇지? 내 컴퓨터에 가서 USB 메모리 찾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EPH 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2014라는 거의 약자로 EPH 엑셀 파트에 가셔서 우리 공부하는 게 몇 시죠? 섹션 2죠? 네, 섹션 2에요. 예제 파일에 가면은 채우기 기능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불러와서 이어서 하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찾기 힘드시면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USB 메모리 안에 들어가서요 채우기 기능이라는 걸 더블 클릭하면 아마도 우리 강의실은 2013으로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선생님 USB가 없는 사람은 이 보고표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번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키보드로 1, 2, 3, 4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죠. 수작업으로 다 때려잡아 넣을 거냐, 자동으로 슉 들어가게 할 거냐,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1이라고 쓰세요. 1이라고 쓰세요. 1이라고 쓰시고 나면 밑에는 2죠? 3, 4, 5, 6 해서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쓰든지 하겠죠? 뭐 20번까지 쓰든지 하겠죠? 자, 그럴 때 요거 여기 어디냐면 셀을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네모난 점. 확인해 보세요. 네. 네모난 점이 있죠? 그 네모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얘를 마우스로 오른쪽이나 아래쪽 대각선은 안 돼요. 옆으로 밑으로만 움직이는데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1111111 나오네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드래그 하면은요 복제가 돼요. 똑같이. 해보셨어요? 자, 필요 없는 건 다시 지우고 여기다가 2라고 쓸 거예요. 밑에다가 1하고 밑에다 2 쓸 거예요. 써보셨어요? 이 두 개를 블럭 잡아보세요. 두 개. 두 개를 블럭 잡고 나서 그 점. 두 개든 세 개든 블럭을 잡으면 하여튼 그때 점이 있어요. 그 점에다 놓고 드래그를 하면 이번에 숫자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게 슬며시 보일 거예요. 해보셨어요? 네. 자, 두 개를 입력했어요. 2라고 2. 2라고 2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3, 4, 5 이렇게 나갈 거고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라고 치면 1, 3이라면 그 다음에 1, 3, 5, 7, 9 가겠죠? 그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면 1, 3, 5, 7, 9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점 있죠? 자동 채우기를 컨트롤 키가 두 개죠?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나 오른쪽에 있는 ALT 키, ALT 키가 안 먹어요. 왼쪽 거만 먹어요. 왼쪽 거만. 쉬프트 키는 둘 다 작동이 되는데 자, 이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요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를 썼을 때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복사가 되고요. 두 개를 썼을 때 두 개를 쓰고 블럭을 잡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두 개 숫자에 대한 차이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1하고 만약에 4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1, 4, 7, 10 하고 가겠죠. 이렇게 3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룰에 의해서. 그런데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요 1 옆에 점 있잖아요.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하래요. 5개만큼 하래요. 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 옆에 허연머리한 게 뭐가 있어요? 허연머리한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보래요. 얘를 클릭해 보래. 그랬더니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연속 데이터 채우기. 클릭하셔가지고 알아서 연속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 제가 메모장에다 메모를 하면 또 여러분 막 메모하시느라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로만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메모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죠. 3번이 어떻게 사라지냐면 이 8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왼쪽에 네. 오른쪽 누르고 삭제하면 걔가 휙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줄이 착 늘어나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줄 거기 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말고 그 줄에 해당하는 거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한 줄을 끼워 넣을 거냐 그 줄을 삭제할 거냐. 근데 삽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줄이 하나 생겼잖아요. 예. 그럼 얘가 3번 될 거죠. 8이? 얘가 3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4번, 5번, 6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번호가 또 다 뒤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번호를 매기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돼야 되고 2, 3, 4, 5, 6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 그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1번을 삭제하면 2, 3, 4, 5가 아니라 1, 2, 3, 4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한테 부여해준 학번이 아니라 그냥 순번이잖아. 순번. 아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는 번호를 직접 쓰는 것도 좋지만 명령을 걸어보자 이거죠. 명령. 자 한번 써볼게요. 는 R O 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로우 너 몇 번째 줄이니? 라는 뜻이에요. 이게 몇 번째 줄이에요? 6번째 줄이잖아. 제가 6번째에다가 썼으니까 나 6번인데요 라고 하겠지. 나 6번이에요 라고 하겠지. 당연히 얘 6번째니까 6번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얘가 몇 번이 됐으면 좋은 거예요. 1 하고 나와야 되겠죠. 여기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1로 만들까? 얘가 6번인데 어떻게 하면 1로 만들까? 요 뒤에다가 빼기 5 하면 되지. 현재 내가 6번째 줄에 있는 애인데 빼기 5 하면 6 빼기 5니까 1 되겠죠. 이거 산수야 산수. 엑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얘는 몇 번 줄이에요? 7번째 줄이죠? 7번째 줄이잖아. 7이니까. 그럼 여기다 5 빼면 얼마 나와요? 7 빼기 2 안 되죠. 지금 계산이. 그럼 2 나오죠. 그럼 얘는 8이잖아. 8 빼기 아까 여기 5 빼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럼 얘도 5 빼면 어떻게 돼요? 3 되겠죠. 자 자동 채우기 쭉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뭐를 삽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 들어갈 자리고 알아서 번호가 다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 2, 3, 4로 재조정되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어거지로 번호를 강제로 넣어줄 거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번호를 부여해드리고 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럼 만약에 중간에 뭐가 삭제가 되거나 삽입이 되면 번호 재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용하는 거잖아요. 응용. 일단은 제가 먼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1 쓰고 얘를 그냥 자동 채우기 쭉 했어요. 똑같은 번호만 나왔잖아요. 여기 옵션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연속 그랬다, 뭐 연속. 그랬더니 번호가 다 조정됐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옆에 뭐라고 쓸 거냐면요. 월일이란 뜻이죠. 월 쓰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래그를 하려니까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라. 어차피 여기까지는 마감이 됐잖아. 그 뭐 자동 채우기를 하지 마시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지 말고 더블 클릭하면 거기까지 가요. 내 왼쪽에 있는 애가 갔던 자리까지 내려가요. 알아서. 옆에 써야 되는 거 글씨가 없으면 안 되네요, 선생님. 어? 옆에 1, 2, 3, 4가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없으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네. 여기까지 갔으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고. 지금 자동 채우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자동 채우기를 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월화수목금토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만 해도 증가가 되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엑셀 안에 명령을 넣어놨어요. 아, 누군가가 월화수목금토이라는 글자를 쓰면은 자동으로 요일별로 증가가 되게끔 해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여기 두 줄짜리에 보면 위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1차라고 쓸 거예요. 그럼 옆에는 2차, 3차, 4차, 5차 가겠죠.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동 체크를 쭉 해보니까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가긴 갔어요. 다시 되돌릴게요. 1차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근데 이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글자가 들어있는 동네 거, 요 셀이라고 하죠. 셀. 자세히 보시면 이 셀에는 글자가 왼쪽 맞춤이죠. 요 위쪽과 아래쪽에 줄이 쳐져 있죠. 왼쪽과 오른쪽엔 점선이 그려져 있죠. 그걸 그대로 복사해요. 얘가 갖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1차하고 숫자하고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 규정상 숫자가 자동으로 증가가 돼요. 알아서. 그래서 자동 체크를 쭉 하고 갔는데 5차까지 갔죠. 근데 뭐가 이상한 거 있죠. 끄트머리에 점선 생겼잖아요. 아까는 점선이 없던 애요. 없던 애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이 환경을 가져간다고요. 얘 오른쪽에 점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점선은 얘도 왼쪽에 점선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오른쪽에 점선이 없는 애잖아. 근데 자동 채우기를 쫙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점선도 따라갔잖아요. 이때 다른 행동하면 안 되고요.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서식이라는 건 꾸미는 거거든요. 아, 네가 지금 왼쪽에 점선이 있고 오른쪽에 점선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채웠지. 근데 서식은 가져오지 마. 1차, 2차만 가져와. 그때 요걸 클릭하시면 점선이 사라져요. 남의 걸 뺏겨오는데 그대로 뺏겨올 수가 없잖아.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누구 어떤 배우 머리처럼 해달라 그러면 똑같이 나와요? 헤어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몸매가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은 똑같이 못 만들어요. 붕어빵 찍듯이 똑같이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엑셀은 붕어빵 찍듯이 똑같이 만들어내 버리니까 그게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밑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9시에 시작하나 봐. 9시에 09시라고 썼어요. 09시. 그냥 9:00 9시. 그랬더니 09시 아침 9시라고 쓰네요. 2차는 언제 할 거냐면 11시에 할 거예요. 11시. 2시간씩 차이가 나나 봐. 2시간씩 차이가 나나 봐. 그럼 여기는 몇 시죠? 13시. 오후 1시가 되겠죠? 여기는 오후 3시고 오후 5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시간이 2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체크를 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 공부를 치니까 12시로 나오는 건 왜 그러죠? 잠깐만요. 9시를 치니까 11로 나오는 제가 와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마저 볼게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겠더니 마찬가지 얘도 오른쪽에 점선이 생겼죠. 그럼 거기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래야 점선은 빠지고 수시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여기 와서 하시려고 막 애를 써요. 띄어야 돼, 마우스를 한번. 일단은 선택했죠. 그 다음에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블럭을 잡는 김에 거기까지 갈라 그래. 절대로 못해요. 자, 두 개를 블럭 잡고 나서 여기 점을 가려고 하면 자꾸만 밀려나가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고 마우스를 띄어야 돼. 1차 끝. 그렇잖아.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 들고 밥그릇 잡고 푸고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가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어떻게 해? 못 하잖아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무조건 단계를 지키셔야 돼. 1차 블럭 선택, 2차 자동 채우기, 3차 다른 거, 그 다음 다른 거 클릭 쓰고 클릭 쓰고 두 개 블럭 잡고 다음에 드래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단계. 그러면 금방 해요. 컴퓨터는. 근데 그게 아리송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빨리 깨트리셔야 돼. 그래야 숙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쓰실 때는 룰이 있어요. 날짜는 년, 월, 일 형태로 써요. 년월일 형태로 쓰죠. 아니면 몇 월, 며칠 형태로 써요. 그럼 얘는 연도가 어떻게 돼요? 없죠? 얘는 연도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올해 연도가 들어가. 알아서. 그럼 만약에 1월 20 그러면 그냥 1 빼기 20 쓰면 1월 20이 되는 거예요. 1월 20 돼. 그런데 2015년 1월 20을 쓰고 싶어. 그럼 앞에 연도를 써야 돼. 그래야 2015년 1월 2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도 9시, 그러니까 시, 분, 초라고 해서 사이사이에 콜론을 써야 돼. 콜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시간하고 분만, 시, 분만, 초는 안 써도 돼. 우리가 초 얘기를 안 하잖아. 야, 너 5시 반까지 와. 그러면 5시 30분 00초까지 와.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를 빼면 초는 자동으로 00초가 들어가. 근데 시간만 쓸 수는 없어. 우리가 평상시 9시까지 만납시다 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9시 00분이잖아요. 그래서 시, 분까지 꼭 써주셔야 돼. 그게 엑셀나라에서는 약속이에요. 규칙이야. 아직 엑셀나라에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엑셀나라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규정을 배워나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건 요령이고 엑셀나라에서 사용하는 요령이고 요런 거는 규정이야. 규정. 이게 틀어지면 어떻게 돼? 엑셀나라에서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충 보니까 제목은 넣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글자는 왼쪽으로 들어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왼쪽으로 가요. 그럼 얘들은 블럭 잡아서 가운데, 얘들도 블럭 잡아서 가운데, 그럼 가운데 오겠죠. 근데 가운데 온 애들을 다시 클릭하잖아요. 가운데라고 안 가운데.
자,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가운데 가세요 그랬잖아. 그게 다 가운데로 왔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해제하려 그래. 야, 다시 가운데로 가봐. 그러면 가운데 가지 마라는 뜻이 돼요. 엑셀에서는. 그러면 시간이나 연도나 숫자는 오른쪽으로 원래 자리로 가고 글자는 원래대로 왼쪽으로 가요. 알아서. 그게 엑셀 나라의 규칙이야, 규칙. 그래서 블럭을 잡고 여기 이제 블럭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만큼 가운데로 하라 그러면 다 가운데로 왔는데 다시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알아서 글자는 왼쪽, 숫자나 날짜, 시간은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엑셀 나라의 룰이에요. 법이야. 그게 헌법이야, 헌법. 자, 이렇게 해서 보고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룰은 만들어냈어요. 모양새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7번 37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 수정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파일에 가서 열기, 컴퓨터, 찾아보기.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USB 메모리에서 아까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예제 파일까지 오셨으면 데이터 수정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라. 이렇게 여셔도 되고 이렇게 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컴퓨터에 가셔서 데이터 수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블 클릭해도 엑셀로 열리고. 그런데 우리 강의실에는 엑셀 2007, 엑셀 2010, 엑셀 2013 세 가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설치를 해서 엑셀 2013이 제일 마지막에 설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 2013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반은 2007로 보거든요, 시험을. 근데 그분들은 자기 엑셀 공부하겠다고 더블 클릭하면 안 돼. 그럼 2007로 안 열리고 2013으로 열리잖아. 그분들은 2007을 실행해서 엑셀 2007을 실행해서 여기에서 열기를 따로 하셔야 되고. 근데 우리 집에는 엑셀 2007 하나만 설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 2007로 열리겠죠. 여러 개가 설치돼 있을 때는 무조건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거로 안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 얘네들이 만들어준 데이터인데 요거 일단 보기 싫어서 가운데 맞춤 할 거고, 요 가운데 맞추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해놨네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니까는 5일 단위로 움직였는데 5일 단위로 이렇게 줄을 쳐놨어요. 줄을 쳐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5개씩 줄을 쳤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명령을 걸어서 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인위적으로 줄을 쳐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인위적으로 하는 거지. 자, 블럭을 잡아서 예를 들어 이만큼 블럭을 잡아서 여기 테두리선 그리는 거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밑에다가 아래쪽에다가 굵은 줄 넣어라 그러면 굵은 줄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도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 눌러라 그러면 다 테두리가 들어가고, 아래쪽에만 테두리가 들어가라 그러면 테두리 없앴다가 아래쪽에만 테두리가 들어가라 그러면 아래쪽에만 테두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 막 망쳐버렸죠. 그렇죠? 그런 거는 뭐 되돌리면 되고, 연습이니까. 자, 이거를 뭐로 바꾸래요? 주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바꾸라는데, 근데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주간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1차, 2차, 3차, 4차 뭐 월화수목 금토일을 클릭해보면 요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곳에 글자가 보여요. 네, 보여요. 자, 셀은 뭐냐면 셀은 결과가 보이는 곳이고 수식 입력줄은 명령이 보이는 곳이에요.
만약 여기다 내가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란 글자가 보이고 안녕이라고 썼구나 라고 위에 보여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row라는 함수를 써서 명령을 걸잖아요. 그럼 여기는 숫자 결과가 보이고 여기는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간 출고라고 하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없죠? 여기를 클릭하면 아 여기 있네. 그럼 이 주간을 주자를 지우고 월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월로. 주간 보고서가 아니라 월간 보고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셀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새로 입력하기. 새로 입력할 수도 있죠. 자,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야 돼. 그럼 새로 입력해야지 뭐. 두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5차 더블 클릭하면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하는 방법. 네 번째, F2번 키를 눌러서 수정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정이라는 말은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죠. 홍길동을 일지매로 바꿔라 그러면 그것도 수정은 수정인데 그때는 새로 입력해야 되겠지. 글자가 완전히 다를 때는. 근데 글자가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 개나리 아파트를 뭐 미나리 아파트로 바꾸래. 그럼 개나리를 미나리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아파트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셀을 더블 클릭해서 개나리를 미나리로 바꿔주면 되죠. 개나리, 미나리. 리자도 똑같네. 개나리, 미나리. 그럼 앞에 개자를 미자로만 바꿔주면 개나리 아파트가 미나리 아파트로 바뀌죠. 그렇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고치는 거. 아니면 여기 이 자리를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가지고 고치는 방법. 그리고 F2번 키 누르고 F2번 키가 수정하는 명령이에요. 그렇게 고치는 방법. 네 가지.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칸칸마다 셀은 있어요. 칸칸마다 셀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셀이 이렇게 하나가 합쳐진 건 아니죠. 지금 5차 자리를 보세요. 5차. 지금 여기 1년 번호부터 여기까지만 밑줄이 쳐져 있는 걸 봐서는 얘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대충 봐도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 줄을 더 쳐야 되든지.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시더니 아 이번에 5차 과정 없어요. 5차 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블럭 잡지 말고 이 동네를 클릭하는 거야. 여기를 클릭하고 얘를 내용만 지우는 거는 딜리트예요. 근데 내용만 지우면 흔적 남잖아. 이런 거 테두리 선 보이잖아.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 칸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죠. 컴퓨터에서는 잘하는 방법이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컴퓨터 금방 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누르면 삭제. 근데 삭제가 옆에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D죠? 그럼 키보드로 D 눌러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자마자 키보드로 D 눌러도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마우스만 사랑해서 키보드는 무시하죠. 그러니까 키보드가 무시를 당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오른손 왼손을 적절히 착착착착 쓰셔야 돼. 박자를 맞춰가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D. 뭐 지금이 할 필요 없겠죠. 한번 지운 거니까. 자, 실행 취소하고 다시 나타나면 자, H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가서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자마자 왼손으로 알파벳 D.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삭제할 요령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마우스를 딱 오른쪽 누르자마자 그 전에 왼손은 D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누를 준비를.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은 이래요.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고 D자래, D자.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다시 D자를 착 째다봐요, 이렇게. 그리고 콕 누르죠. 왼손은 어디에 있어? 주머니에서 안 나와. 그러면 더 느리죠, 솔직히. 왼손으로서 적절히 움직여야 돼. 그게 요령이에요. 자, 지우는 방법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37페이지 이렇게 했었어요. 삭제를 선택하라. 요렇게 블럭 잡으래요. 요렇게 블럭 잡으래요. 요렇게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삭제를 하래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 왼쪽으로 밀어버릴 거냐? 왼쪽으로 밀면 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고생스럽게 그러냐고. 그 동네 가서 그냥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삭제되는 게 빠르잖아요. 자, 블럭 잡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블럭 잡지 말고 그 동네를 클릭하면 돼. 그 동네. 그럼 항상 이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글자가 뭐가 있었어. 여기 글자가 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딸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만, 요거만 삭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만 삭제한다고 해서 왼쪽으로 밀면은요, 얘만 삭제되고 요거는 가만히 있어요. 옆 동네는 또. 그냥 요령이에요, 다. 요령이야. 근데 그냥 통째로 삭제할 거니까, 한 칸을 빼버릴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면 통째로 싹 사라지니까 깔끔하죠. 그럼 보고표가 어떻게 됐어요? 4차까지 해결이 착 된 거죠.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영업팁 탑3 매출 보고서에 기본 데이터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39페이지. 자, 그러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열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시면 또 계속 이걸 눌러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열기라는 아이콘을 꺼내 놓으시는 게 좋아. 이 열기 아이콘이 없으시나요? 있나요? 보세요. 왼쪽에 저장 버튼 있어요? 화살표 버튼 있어요? 네. 그 세 가지만 보이시나요? 네. 그럼 여기 끄트머리에 요거 보일 텐데, 여기. 요거 보이세요? 네. 여기 열기라고 있어요? 예. 그 열기를 클릭을 해 놓으면 열기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겨요.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누르면 또 나오네. 잠깐만.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귀찮지? 제가 원한 거는 바로 열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왔지? 자, 이거는 아니죠. 이 열기는 아니고 뭐를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최근 파일 열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최근 파일 열기. 요건 최근 파일 열기고요. 이거는 그냥 열기예요. 열기 누르면 이거 귀찮아. 이렇게 열어야 돼. 매번 이렇게 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화살표 보이세요? 아까 열기 누른 거 체크한 거 있죠? 네. 다시 가셔서 열기 해제하시고, 그럼 열기 빠져요. 대신에 다시 화살표 눌러서 기타 명령에 가서 이 오른쪽에 최근 파일 열기라는 걸 만들어 넣어야 돼요. 최근 파일 열기라는 이거 아이콘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현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으실 때는 왼쪽에 가서 최근 파일 열기라는 게 있나? 없는데, 없으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모든 명령을 눌러가지고 쭉 내려가면 치으시니까 최근 파일
왜 안 보이지? 모르는 텍스트, 기호, 날짜,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제목 앞에 제목 요거잖아요. 제목 앞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무슨 기호 문자를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작성일 앞에 옆에다가 날짜를 입력하래요. 2014년 3월 31일 이렇게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B 5번째 여기서부터 부서, 넘버, 성명, 품목, 매출 이걸 입력하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규 영업팀 1 홍길동 2 4인용 식탁 뭐 이런 식으로 1 홍길동 4인용 식탁 35만 4,500원 이렇게 입력하래요. 거기 써있잖아요. 이렇게 입력하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사실은 그게 어디냐면은 요 결과 파일에 가보면은 완성된 게 보여요. 이렇게 완성된 게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요거를 요렇게 여러분이 요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 요거만 보이면 안 돼요. 얘만 보이게 찍으시면 안 되고 이 위에 것까지 밑에는 안 보셔도 돼.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어가지고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게 숙제예요. 공부하셨나 안 하시나 확인해 보려고. 아시겠죠? 정답 파일 불러와서 하지 마시고 그럼 반칙이야. 정답 파일 불러와서 착각 찍어서 보내면 반칙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가 2013이 안 깔려있고 2013 아니면 2007이나 2010으로 해도 똑같아. 상관없어요. 이게 열려요? 예, 다 열려요. 2007 이전에 2003은 안 돼요. 2003으로는 못 열어도 2007, 2010, 2013, 2016은 대부분 다 거의 99% 이상이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엑셀 2013만에 있는 기능으로 작업한 거는 엑셀 2007에는 2013 기능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안 열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기본 기능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2년간 매출 비교라고 돼 있잖아요. 2번 문제 네. 그것도 여러분이 해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찍어서 숙제가 일단 2개예요. 먼저 아까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은요. 예. 그럼 얘를 누르세요. 섹션 2를 누르시면 챕터 2를 누르시면 챕터 1을 누르면 섹션 1, 2, 3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다시 한 번 말씀. 챕터. 자, 열기 눌렀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섹션 2에 예제 파일까지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섹션 3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가서 섹션 3을 누르면 되고 아니면 챕터 2를 클릭하시면 챕터 1에 있는 동네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왼쪽에 있는데 얘가 열려서 이렇게 왼쪽이 쭉 열리니까는 클릭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은 안 돼 있잖아.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눌러서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물품 자료 구입비 컨트롤 A 그럼 다 선택되는 거예요. 그게 엑셀의 섹션 어디 있죠? 섹션 3. 자, 여기 교재 보시면은 왼쪽에는 챕터, 오른쪽에는 섹션 번호가 보여요, 여기. 그리고 위에는 어느 파일 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번호 있죠, 번호만 블럭 잡고 싶어요. 어떻게 잡아요? 번호만요? 맨 위에. A? A. A 아니지. 좌측 맨 위에. 난 여기 번호 있는 여기까지만 잡고 싶어요. 122 여기까지만. 다 잡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 선생님 저 알 것 같아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쉬프트 아래 방향.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아래 방향이든 뭐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이든 아 쉬프트가 뭐냐면 블럭 설정한다는 뜻이고요. 내려가는 화살표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제일 끝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때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다 두시고요. 일단 아무데나 더 보세요. 컨트롤 홈 눌러보세요. 어디로 가나. 컨트롤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홈키 엔터 오른쪽에 있어요. 방향키 위에. 컨트롤 홈 누르면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제일 앞으로 와요. 이때 컨트롤하고 오른쪽으로 하면 저 오른쪽 끝으로 와요. 컨트롤하고 내려가기. 그러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요. 컨트롤 왼쪽, 컨트롤 위쪽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잖아요. 이때 컨트롤하고 오른쪽을 가면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제일 끝에 엑셀라라 저 끝 동네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가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내려가라 그러면 컨트롤 나라 남극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남극까지 제일 밑바닥까지.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하여튼 제일 앞쪽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본래는 컨트롤하고 별표였어요. 컨트롤 별표. 컨트롤 별표 누르면 근데 컨트롤 A하고요. 컨트롤 별표하고 기능은 비슷해요. 같지는 않아요. 본래 엑셀에서는 컨트롤하고 숫자판에 있는 별표 있죠. 구 위에 곱하기 표시 별표 그거 눌렀단 말이야. 하루에 있는 거. 근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숫자판에 보면 네네. 구자 위에 별표 있잖아요. 별표 그게 곱하기거든요. 그걸 누르면 별이 찍히고 컨트롤하고 별표. 그러면 전체 선택이 돼요. 안 되는데 선생님. 전체 돼요. 돼요? 컨트롤하고 별표? 아 됐다. 그런데 본래 컨트롤 A라는 게 전체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컨트롤 A를 누르면 얘를 포함해서 저 끝에까지 다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제 2007, 2010 넘어가면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일단 고동네 거는 다 잡아주자. 그런데 주책맞게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다 전체가 돼요. 저 오른쪽 저 아래 끝까지.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마우스로 몇 개 드래그 하는 거는 마우스가 수월하겠지만 키보드로 해야 될 때가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우스로 한 이만큼만 잡아라. 그럼 뭐 키보드로 하기는 힘들지. 마우스로 해야지. 뭐 끝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 지금 어정쩡하잖아. 그렇죠. 자 보세요. 요 동네하고 요 동네하고 요 동네하고 블럭을 잡으려고 그래. 여기저기. 그럴 때는 한쪽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다른 데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 또 다른 데 블럭을 잡으면 여기저기 덕지덕지 블럭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다른 데를 클릭하면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블럭이 되고요. 처음 시작점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엑셀만 아니라 아래 한글이든 윈도우든 뭐 인터넷이든 다 똑같아요. 명령이.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이쪽 블록 잡고 컨트롤 눌러서 저쪽 블록 잡고 이건 안 돼요. 글자만 있는 데는 안 돼. 글자만 있는 데는 안 되고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글자만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되고 표를 그린 데는 이쪽 동네 컨트롤 키 눌러서 저쪽 동네 그럼 여기저기 블럭이 돼요. 유난히 파워포인트만 글자도 여기 블럭 저기 블럭은 돼요. 파워포인트는 좀 특이해서.
자,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범위 설정하는 거 나오죠? 거기 보면 처음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고 이런 내용이 책에 설명 나와 있어요. 잘 보셔야 되고. 이거는 뭐 엑셀에서만 쓰는 건 아니니까 다 전반적으로 쓰는 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로 블럭 잡는 거는 그냥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기 ABCD라는 글자가 보이는 동네 있잖아요. ABCD 동네. 그 동네를 클릭하면 그 칸은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칸 밑에 데이터가 없는 것까지 블럭이 잡힌다라는 거지.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글자가 있는 것만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해 놓고 쉬프트 컨트롤 또는 컨트롤 쉬프트 두 개 먼저 누르고 내려간 화살표를 딱 누르면 딱 그 자리까지만 블럭이 잡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 있는 글씨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면 쫙 되네요. 그 컨트롤 쉬프트 내려가고 오른쪽 가면 그게 컨트롤 A죠. 그게 컨트롤 A죠. 그게 요령이라는 거야. 착착착 내 머릿속에서 아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막 고민하지 말고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여야 돼. 내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그렇게 되면 금방금방 컴퓨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엑셀에 있는 고유 기능들만 몇 가지 배우면 금방 하는 거죠. 그런데 엑셀을 배우러 오셨는데 엑셀을 설명을 하는 거는 하는데 블럭 잡으세요. 근데 블럭을 못 잡아. 키보드를 움직이세요. 키보드 못 움직여. 그럼 엑셀 배우러 왔다가 힘든 거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하나 봅시다. 휠을 제가 이제 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드륵드륵 굴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보세요. 이게 뭐죠? 이 동네가 뭐예요? 모르잖아. 제목이 올라가 버렸잖아. 아, 2014년도 인원당 물품 구입비라는 항목이래. 49가 뭐지? 또 올라가 봐야 돼. 아, 13년 순위.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다 보니까 얘는 누구 거니? 그럼 다시 왼쪽으로 와야죠. 왼쪽으로 와서 봤더니 아, 경기 06. 제가 원하는 거는 얘는 좀 딱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휠을 굴리더라도 안 움직이면 좋겠어. 그리고 이쪽 동네 두 칸은 옆으로 가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보내더라도 안 움직이고 못질을 해갖고 박았으면 좋겠어. 크기가 얘를 기준으로 윗동네 왼쪽 동네를 고정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자리에다 클릭하고 보기라는 메뉴 있어요? 가시면 확대 축소 그룹 옆에 창 그룹이라고 보이죠? 창에 가면 틀 고정 있어요. 틀 고정? 네. 클릭해 보세요. 틀 고정할 거예요. 자, 만약에 다른 데 가서 틀 고정을 눌렀다 그러면 틀 고정 취소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왜 C의 두 번째를 선택했냐면 얘를 기준으로 윗줄하고 얘를 기준으로 왼쪽 것들은 안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의 두 번째를 클릭하고 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줄이 옆으로 딱 쳐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줄이 쳐져요. 밑으로도 옆으로도 이렇게 줄이 쳐져요. 근데 보시면 자, 제가 휠을 굴려 볼게요. 첫 번째 줄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니까 내가 뭐를 보더라도 위 항목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좋고요. 또 옆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옆으로 넘어가더라도 A, B는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짱이지 이게. 이렇게 업무를 해야 편한 거야. 이 기능을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틀 고정이 취소가 되어 있으면 내려갔다가 야 이게 뭐였더라? 또 올라갔다가 종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종일 헤매고. 틀 고정 꼭 기억을 하세요. 예. 아래 한글에서는 표 작업을 해가지고 표 작업을 할 때 표도 고정을 하는 게 있어요. 표도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 쇼핑몰 분석 및 복사 이동에 가는 걸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열기 누르셔가지고 쇼핑몰 분석 및 복사 이동이라는 파일을 열어보세요. 자, 이런 게 나왔네. 이런 거.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셨어요? 이렇게? 뭐 안되면 아까 거 갖고 연습하셔도 상관없는데 아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다른 걸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요거 얘들을 밑에 보시면 복사란 시트가 있어요? 지금 분석 시트죠? 화면 밑에 보시면은 분석과 복사 두 가지가 보이는데 지금 분석 시트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구분서부터 여기 실시간 동네 빼고 얘들만 복사를 해가지고 또는 컨트롤 C 누르면 되죠. 자,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는 컴퓨터 기본 명령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잘라내기 오려두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위 모양 그려져 있는 거 컨트롤 X. 오른손 왼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른손 왼손을 같이 쓰기 힘드시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컨트롤 C 이거 외우셔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C 누르시면 돼요. 이때 오른손이 C자 누르지 마세요. 왼손 갖고만 하셔야 돼. 컨트롤 C 이렇게. 왜? 오른손은 마우스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복사 명령을 걸면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복사라는 시트에 와서 첫 번째다 놓고 컨트롤 V. 그럼 들어왔어요 이렇게요? 예. 그런데 모양새 보기 싫어졌죠. 얘랑 너비가 안 맞아요. 너비가 안 맞아. 그래서 사실은 실행 취소하시면 복사하기 전 상태로 가잖아요. 자, 사실은 복사를 먼저 눌렀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C 눌렀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갖고 뭐를 하는 거냐면요,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른쪽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저 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냐고 이렇게. 붙여넣기 옵션이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으로 가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또 있잖아요. 어떤 옵션인지 내가 모르니까 그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곳에 가면 옵션이 쫙 보이거든요. 이때 열너비만 붙여넣을 거예요. 그 확인 누르면 ABCD 열너비가 조정이 돼요. 선생님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있는데 자,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그 옆으로 가시면 또 옵션이 많잖아요. 그게 안 떠요 선생님. 저는요. 떴는데 글씨가 흐려요. 얘를 복사를 하셔야 돼. 얘가 복사가 안 돼 있으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안 나오고요. 복사 한번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다음에 복사에 가서 복사 시트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옆으로 가서 제일 밑에 있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럼 이런 창이 떠야 돼. 제일 밑에 거라고 했는데. 이 창 안 나와요? 나와요? 컨트롤 V를 누르면 깨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기 전에 이쪽 동네랑 똑같은 너비를, 얘는 너비가 넓잖아요. 너비 공사를 먼저 하려 그래. 이사를 가려고 봤더니 저 집이 좁은 거라 그 베란다를 확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가지고 그쪽 동네에 있는 너비, 내가 살던 집에 있는 베란다 너비를 맞춰야 되거든. 열너비만 붙여. 그랬더니 얘가 척척척 벌어졌잖아요. 저번에 살던 집이랑 똑같은 너비가 생긴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틀어지는 거 없이 그대로 이사 온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냥 붙여넣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제 너비가 깨졌으니까 얘를 또 늘려야 되고 늘려야 되다 보니까 아까 거랑 안 맞거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너비부터 맞춰주고, 그래야 베란다나 안방 크기, 작은 방 크기를 맞춰야 짐이 그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살림이 온다 이거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안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또 꾸며야 되거든, 이쪽 살림. 불편하지. 그렇게. 자,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사 명령을 걸거나 붙여넣기 명령을 걸 거 아니에요. 자, 클립보드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클립보드라 그래요. 클립보드 보셨어요? 왜 되게 하나씩 있을 텐데 여기 이렇게 집게 달려 있는 판? 있죠. 종이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집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던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걸 집게판이라 그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로는 클립보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딱 누르는 순간 그 복사된 내용, 이 블럭 잡았던 내용이 클립보드에 있는 연습장에 딱 들어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클립보드에 물렸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물려있는 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저쪽에 가서 붙여라 그러면 똑같이 붙는 거예요. 클립보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잘라내기, 다른 말로 오려두기라고도 해요. 오려두기. 그 다음에 복사하기, 그리고 붙이기, 다른 말로 뭐 붙여넣기 라고도 얘기하더라고. 붙이기, 붙여넣기를 사용하기 위한 임시공간이죠. 임시공간이라 그래요. 임시공간. 이거를 우리는 버퍼 그러죠. 버퍼. 임시공간이 있어야 돼요. 임시공간이 나름 컴퓨터 내부에 여유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복사, 그러면 저쪽에 붙여넣기 하면 착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립보드는 오로지 한 개만 기억해야. 아까 엑셀에서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엑셀 이렇게 왔죠? 아까 엑셀에 있던 얘. 근데 선은 안 와. 왜냐면 여기는 선이 없거든. 메모장은 선 그리는 기능이 없으니까 선은 안 오고 뭐만 왔어요? 글자는 왔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오는 거야. 오로지 한 개만 기억해요. 그게 그림이든 글자든 사진이든 뭐 동영상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 컴퓨터에 가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 하잖아. 이렇게 복사하잖아.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엑셀에 있는 걸 복사했었잖아요. 근데 얘를 다시 복사했죠, 제가요. 네. 복사했잖아요. 그러면 이 클립보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엑셀은 사라졌죠. 아까 파일 있잖아. 이거 복사한 거잖아요. 크게 여기 붙는 거지. 근데 메모장에는 못 붙어. 메모장엔 글자만 붙으니까 여기는 붙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붙을 방법이 없어.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폴더에 가서 붙여라 그러면 붙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붙는 거지. 클립보드는 오로지 하나만. 그게 한 개든 10개든 간에 한 번만. 엑셀에서는 셀이 여러 개든 한 개든 간에 한 번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블럭 잡고 이쪽 블럭 잡고 이쪽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선 복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복사가 된다고 하면 뭐다?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면 일단 요거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만 딱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복사했던 거 있었죠? 그거는 또 클립보드 안에 사라지는 거지. 오로지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야. 그 순간만. 직전 거면요. 바로 직전 것만. 그 전전 거는
못 알아들어요. 얘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클립보드의 특성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도 얘가 필요하면 이렇게 꾸며가지고 복사 그래놓고 저쪽에 와서 붙여넣기 이러면 되고, 또 뭐 다른 작업을 하다가 복사해가지고 포토샵에다 붙여넣기 하면 그게 포토샵으로 샥 들어오고, 근데 아까 했던 거를 다시 부르려면 다시 복사를 해야지, 복사를 예전 거를 다시 불러오는 기능은 없어요. 오로지 직전 것만 기억하는 거, 바로 전 것만 기억하는 거,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 이동에 관한 걸 설명드릴게요. 이동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얘를 일로 옮기고 싶어. 너무 A로 간 거야. 너무 앞으로 간 거야. 너무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블록 잡아서 테두리선 보이세요? 녹색 테두리선? 그 테두리선을 마우스 갖다 대면, 자 보세요. 여기는 큰 십자가, 여기는 점, 이 테두리는 사방 화살표. 블록을 잡아도 안에는 큰 십자가, 끝에는 얇은 십자가 채우기 포인트, 여기는 사방 화살표. 그래서 블록 잡은 거를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 끌고 가면 이동해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복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드래그하면, 끌고 가면 이동. 없어졌잖아요. 그랬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 자, 그 다음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얘를 통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한 칸 옆으로 왔죠? A, B, C, D에 걸쳐 있는 거를 한 칸을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B, C, D, E로 넘어왔잖아. 이래도 되고. 근데 문제가 뭐예요? A는 좁고 B는 넓었잖아. C도 넓었잖아. 근데 블럭을 잡아서 블럭 잡도 컨트롤 A 누르면 다 잡히는데 그 한 칸을 끌고 오니까 B하고 C가 넓어졌죠. 본래는 C하고 D가 넓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넓어진 거잖아. 그럴 때는 A라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빈 칸을 넣어주면 되지. 빈 칸을 밀어내는 거지. 밀어내는 거 뭔지 아시죠? 자 보세요. 이 종이가 지금 1페이지에 와 있는데 2페이지로 보내고 싶어. 그럼 얘를 빼서 뒤로 넣어야 되잖아요. 넣지 말고 앞에다 빈 종이 넣으면 되잖아. 앞에다 빈 종이를 넣으면 빈 종이가 1번, 얘가 2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9번이 A 첫 번째 있던 애인데 얘를 끌고 옆으로 오면 너비가 틀어져 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A라는 곳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한 칸이 삽입되는 거거든요. 한 칸이 삽입되면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비는 그대로 갖고 가거든. 그리고 두 칸을 블럭 잡아서 삽입을 하면 두 칸이 들어가고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하고 같아요. 컴퓨터가 하는 짓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하는 행동처럼 만들어 놨어요. 마찬가지로 한 칸 삽입하고 한 줄 삽입하면 한 칸 들어가고 한 줄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다가 한 칸 삭제하면 한 줄 삭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끌고 또는 잘라내기 컨트롤 X 눌러서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V 누르면 옆으로 오죠. 여기 있던 거를 여기 이 동네를 잘라내게 했어요. 여기다가 붙이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얘를 끌고 오면 되지. 이쪽 식탁에 있는 음식을 저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식탁재 가져가면 되잖아. 식탁재 가져가는 게 힘들잖아, 사람은. 그러니까는 저쪽에 상을 펴놓고 음식을 옮기잖아. 그렇잖아요.
안방에 있던 식탁을 건너방으로 옮기고 싶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고 가면 좋은데 무거우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야지. 실제로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끌고 샥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샥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편하지. 아니면 앞에다가 뭘 하나 넣어주면 어떻게 돼? 밀려나가는 거지. 야, 옆으로 가, 옆으로 가, 옆으로 가. 밀어낼 수도 있죠. 삽입, 삭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삽입을 하면 한 칸 들어가고, 비율에다 클릭하고 삽입을 하면 비율 앞에 들어가고. 자, 잘 하셔야 돼요. 삭제를 하면 해당이 삭제가 돼요. 해당 거. 내가 선택한 애들이 삭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삭제를 했더니 옆에 게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런데 삽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기준으로 삽입을 하면 내 앞에 생겨요. 앞이라는 말은 왼쪽 또는 위쪽. 나를 기준으로 위나 왼쪽. 그걸 우리는 앞이라 그래요. 앞. 거기가 생겨요. 삽입을 하면. 이거 중요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삽입 삭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삽입을 했을 때 어디 삽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삭제를 하면 해당되는 영역이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삽입을 하면 해당되는 영역의 앞에 삽입이 돼요. 앞에 삽입이 된다는 말은 위나 왼쪽을 앞이라고 불러요. 뒤가 아니에요. 뒤는 뭐냐면 추가라 그래요. 추가. 용어가. 근데 엑셀에서는 추가라는 말을 전혀 안 써요. 아리안글은 삽입하게 되면 삽입을 할 거냐 추가할 거냐를 물어봐요. 앞이냐 뒤냐를 물어봐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삽입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 앞에 들어가는 거지 뒤에는 안 들어가요. 그 용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엔 49쪽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